그런데 더 최악인 건 선의를 베풀었던 가까운 사람에게 늘 배신을 당한다는 것. 우리가 사는 세상은 동물의 왕국이다. 크기에 상관없이 어떤 집단이든 힘이 있는 자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권력을 가진 왕을 중심으로 그 주위에는 떼를 지어다니며 권력에 아부하는 하이에나들이 있고, 이들은 늘 사자가 남긴 썩은 고기를 먹기 바쁘죠. 왕의 눈치를 보며 자기 자리만 보존하려는 약삭빠른 미어캣들도 있다. 미어캣들은 보통 뒤에서만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나처럼 그 어느 곳에도 끼지 못하는 미련 곰탱이도 있다. 나 같은 미련 곰탱이들은 몇 가지 특징을 보인다. 일은 무식하게 제일 많이 하면서 사회생활에는 영리하지 못하고, 강한 사람에겐 강하고 약한 사람에게는 약한 강강약약. 그런데 더 최악인 건 선의를 베풀었던 가까운 사람에게 늘 배신을 당한다는 것. 여기 뉴질랜드도 다를 바가 없다. 뉴질랜드 하면 뭔가 자유, 평등, 권리가 보장될 것만 같은 청렴한 나라라는 인식이 있는데, 외노자로서 직접 겪어본 뉴질랜드, 아니 지금 이 직장은 딱 그 반대다. 여기도 동물의 왕국이다. 그리고 배신도 있다. 최근 직장 동료에게 큰일이 있었다. 병가를 쓰는 것 때문에 매니저와 갈등이 있었는데 개인 변호사를 대동하고 싸울 정도로 일이 커져버렸다. 권력에 반하는 자가 나오면 사람이 돌아선다. 마치 홍해 갈라지듯 사람 돌아서는 건 한순간이다. 모두가 등을 돌릴 때 나는 그녀를 도왔다. 동료가 힘들어하는 걸 외면할 수 없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다른 동료가 매니저에게 전달하면서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 이런 일이 생길 때 가장 힘든 건 마음의 상처다. 어른답게 벌어진 일은 수습하면 되는 것이고, 내가 한 일에 대해서는 진심을 다해 이야기하면 되는 것이다. 앞으로 겪어야 할 차별이 있다면 이것 또한 내가 감내해야 할 부분이다. 그러나 가까운 사람이 핥혀놓은 마음의 상처는 참 쓰라리다. 사람으로 인한 상처는 매 순간이 처음인 것처럼 적응되지 않는 종류의 아픔이다. 여기서 아무도 안 궁금한 나에 대한 TMI 하나 방출한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다. 나는 이가 아니라 아이다. 놀라셨다면 정중히 사과합니다. 그러나 아이는 내성적인 사람이 아니다. 내향형인 사람이다. 사람과 어울리는 게 힘든 사람이 아니라 사람과 어울리는 것보다는 홀로 시간을 보내며 에너지를 회복하는 걸 선호하는 사람이다. 나이가 들며 내향형 인간으로 바뀌었다. 결혼과 아들 낸 육아는 터닝 포인트였고, 결정적으로 인간으로 인한 배신의 경험이 사람에 대한 마음의 문을 닫게 했다. 친구를 만들려는 노력도 하지 않는다. 다가오는 사람도 솔직히 두렵다. 그래서 지금은 친구가 거의 없다. 사람을 믿지 않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있다. 6년 전 사람에게 상처를 크게 받은 경험이다. 첫 책을 내고 내 글을 정말 좋아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연락하고 만날 정도로 친해졌다. 그런데 내가 그 그룹 안에 유명 작가와 오해가 생기자 그녀는 한순간에 등을 돌리고 오히려 나를 매장하는 데 앞장섰다. 나는 그때 다수의 사람들에게 하루아침에 내쳐지는 경험을 살면서 처음 했다. 어제까지 함께 책을 읽고 글을 쓰고 마음을 나눴던 동료들이 하루아침에 나를 등졌다. 내 안에 순수하고 선한 마음이 난도질 당한 것만 같은 끔찍한 경험이었다. 마음의 상처를 회복하기까지 제법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러나 모든 상처는 흉터를 남긴다. 아무리 희미한 흉터도 그 기억은 선명하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은 바로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상냥하고 사교적이며 온화한 인상을 가졌다. 인간적인 모습에 마음을 빨리 열게 했고 나는 늘 그들에게 도움을 주었다.
그들은 또 권력자에게 약하고 눈치를 많이 봤으며 배신과 손절이 무척 빠르다. 마지막엔 사과 한마디 없이 뻔뻔한 모습을 보였다. 한마디로 다시 말해 이런 사람이다. 평소에는 둥글둥글 사람 좋은 얼굴하고 있다가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손해나 이익이 있다 싶으면 바로 뒤통수 치는 유형의 사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결국 조직에선 성공하더라고요. 일이 일어나고 며칠 동안 마음이 괴로웠다. 그 일에 대한 사과나 구태연한 변명 한마디 없이 같은 공간에서 태연하게 일하며 심지어 농담까지 건네는 모습은 사이코패스 같았다. 그만둬야 하나 심각하게 고민했다. 이런 종류의 인간과 한 공간에서 일할 자신이 없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다. 내가 왜 피해를 겪어야 할까? 타인의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을 좌우하지 않게 내버려 두지 않고 싶었다. 가장 최고의 복수는 보란듯이 잘 사는 거다. 아무렇지 않게 더 영리하게 사는 거다. 미워하는 마음조차 내려놓기로 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만큼 힘든 일은 없다. 일말의 양심도 없는 자에게 나의 감정을 소모하고 시간을 뺏길 필요도 없다. 그를 미워하기를 멈추는 건 그가 아닌 나를 위한 선택이다. 내 마음을 정화하기 위한 과정이다. 마음을 바꾸기로 했다. 이 사람은 내 인생에서 곧 사라져버릴 사람이다. 오히려 이번 일이 일어나 감사했다. 내 인생에서 길게 갈 사람이 아니었던 사람을 지금이라도 알아서 다행이라는 마음으로. 누군가는 인간을 배신하는 존재라고 한다. 어쩌면 이 일은 나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라 일어날 때가 되어 일어난 것뿐이라고 하겠다. 그러니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마음을 내려놓고 상처를 회복하는 것이다. 자신을 파괴하는 생각은 멈추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모든 관계를 다 끌고 갈 수는 없다. 덜어낼 사람은 덜어낸다. 나의 진가를 알아주는 사람에게만 진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면 그걸로 된다. 상처를 준 자는 반드시 상처를 되받는다. 세상의 모든 건 연결되어 있다. 굳이 내 손에 똥을 묻히지 않아도 모든 것은 되갚아질 것이다. 달빛이 쓸쓸하게 처마에 내리앉은 밤, 6년 전 읽었던 글을 마음속으로 되는다.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흙탕물에 더럽히지 않는 연꽃과 같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나는 그렇게 다시 혼자가 되기로 했다.